오늘 영상은 세미나 3편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편에서 제가 1989년 주식을 시작할 때 이제 1000이 넘는 종합주가 지수가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500까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사실 이렇게 반토막 나는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주식이란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투자관이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상향이긴 한데,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죠. 워낙 이렇게 반토막씩 나는 때가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을 잘 모르던 사람도 이렇게 화랑의 때 들어가서 폭락을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닷컴 이때는 올라가고 IMF라는 커다란 이제 악재를 만났었고요. 닷컴 버블 때 올라간 것이 또 닷컴 버블 꺼지면서 내려갔고, 이때 그 커다란 상승은 중국이 이제 세계로 진출하면서 중국과 함께 이제 한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었죠. 그리고 서프라임 사태가 나면서 다시 급락을 했고요. 장기 투자, 주식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를 선택하고 그 국가의 어느 시기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분명히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이제 망하겠죠. 물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와 어느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특히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큰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가장 커다랐던 게 이제 1999년 지수가 거의 2배로 오르고, 딱 2000년에 지수가 2분의 1 토막, 종합주가 지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코스닥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보기 전에 일단 장기 투자를 금지하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간은 무엇인가를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 분석을 해보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죠. 일본 니케이 지수고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하락을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유사하죠. 일본이 이제 초호황의 때죠. 이제 1989년, 이제 89년 말까지입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이게 니케이 지수가 거의 10,000에서부터 4만 가까이니까, 이때 고점을 사실 올해 2024년이죠. 2024년에 깼으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90년에 찍었던 고점을 2024년에나 이제 35년이죠. 34년 이때를 깬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는 버블이 발생되고 그 이후입니다. 그게 버블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전에 이제 한 4배, 5배의 단기적인,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4배, 5배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시면은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4년 동안에 거의 40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급상승을 했죠. 이때는 일본이 부동산도 엄청나게 버블이 생겼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요정 마담은 대출받은 금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아파트 한 채를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또 그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것은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게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고, 대출 요율의 부동산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준 건데,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뭐 엄청난 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버블이죠. 이 1990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 본토, 일본의 나라의 부동산에 다 팔면 미국 전체도 살 수 있다.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주식 가격도 폭등을 했었죠. 이 상황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이때입니다. 미국이 이때는 이제 뭐 그 빅쇼트인가 뭐 이런 거에도 나오죠. 어느 그 스트리퍼, 그러니까 뭐 그 바에서 이제 춤추는 그런 스트릿걸이 그 집을 이때 그 미국은 좀 아파트보다는 이제 그냥 집 개념이니까요. 집을 뭐 5채, 10채씩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서 그 집의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그래서 보유한 집이 뭐 5채, 10채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매달 꾸준히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택을 사도, 아파트나 그런 걸 사도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레버리지를 엄청 땡겨 쓴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블이 폭파가 되고 결국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는 이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하죠. 그냥 개인이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도 1조 원씩 대출을 해서 뭐 10%만 올랐어도 뭐 거의 한 달에 10% 집값이 오르면 한 달에 뭐 1000억씩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하지만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10%, 20%만 떨어져도 이제 담보가 안 되죠. 깡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급등이 있었고, 단기적인 급등이 있었고 버블의 양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 시장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이게 굉장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쭉 내려갔던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뭐 일본 사람도 아마 일본 주식밖에는 살 수 없었을 텐데 이 당시에 일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이 당시에 일본에 태어나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은 주식을 하면 그냥 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물론 이때부터, 그러니까 서프라임 이후에 이때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는 괜찮았겠죠. 하지만 이 1990년 제가 공교롭게 이제 주식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맞물려 있는 그때부터 이제 그 하락을 한 거죠. 이때가 이제 코스피도 1990년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거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국도 같이 올라갔던 내용이 있고 같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버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1990년, 89년에 고점을 찍고 한국도 내려갔고 일본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300%, 400% 올라가는 급등이 있은 이후에는 몇 년간은 쳐다보지 말아야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이고 2008년이니까 거의 18년 동안 그냥 쭉 우하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일본이 이렇게 뭐 망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미나 어떤 뭐 아르헨티나나 뭐 그 우리나라 6.25 전쟁 날 때 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뭐 잘 살았던 나라들도 있죠. 뭐 근데 일본은 뭐 선진국이었고 뭐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남미같이 그 어떤 독재자가 해서 재산을 전부 자기 쪽으로 떼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아닌데도 주가 지수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그렇게 성장을 계속 해온 나라인데도 이런 주가 지수를 보였기 때문에 주식 장기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미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 거의 뭐 미국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미국이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때가 이제 닷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때는 결국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이었고 이때 이제 무너집니다.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죠. 뭐 보시면 2008년까지 뭐
반토막 난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어떤 미국 주식은 결코 장기 투자의 대상은 아니었죠. 이것도 원칙은 그겁니다. 몇 년 동안에 이렇게 3, 400% 갑자기 급등을 한 후에 하락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몇 년간은 쳐다보지 마셔야 됩니다. 쳐다보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닷컴 버블이 일어나니까 이때 주식으로 이제 망했죠. 주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큰 손실을 입고 패가망신을 하고 그러면서 주식이 위험하다는 걸 인식이 되면서 아마 이 당시부터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버블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키면서 다시 무너졌고 서브프라임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때부터의 상승은 뭐 경제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겠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막아야 된다. 뭐 그런 거였겠죠. 이때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이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돈을 양적 완화를 많이 했을 때 돈을 이제 다시 빨아들여야 될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서 더 돈을 뿌렸죠.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이라는 큰 악재를 맞으면서 크게 급락을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이제 급등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이죠.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중국도 보시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자본 개방이 되면서 이제 중국 주식을 이제 뭐 한국인들도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때 보시면 988인데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900대인 게 6천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6배, 2007년이죠. 2년 동안에 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000이었는데 7배가 올라갔다면 14,000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때 버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는 중국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죠. 뭐 거의 반토막에서 그 버블 시기에 반토막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단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가장 크게 성장을 후진국에서,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성장한 한국 차트도 보시면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한 나라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건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나라의 지수조차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길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버블이,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뭐 이 기간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300%, 400%, 중국은 뭐 거의 700%, 600% 가까이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하락을 시작했다면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 투자를 해도 아마 이 시장에서 단기 투자해도 그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버블이 발생된 상황 이후에는 최소한 2, 3년간은 그 시장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죠. 이때는 코스닥은 이 버블이 굉장히 컸죠. 나스닥과 비슷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장되면 안 될 쓰레기 같은 회사도 많이 상장이 돼 있었고, 뭐 여기 2,900이었는데 지금 500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지수로 보면 뭐 비슷하네요. 지금 뭐 한 2,900이라고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단 1년 동안에요. 그러면 보통 막 10만 원씩 가던 주식이 뭐 상장 폐지된 것도 부지기수고요.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뭐 1,000원까지 떨어진 종목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1,000원이 됐다면 그 잔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1 토막이 된 거니까 뭐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주식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결국은 그 이겁니다. 서브프라임부터 뭐 현재까지 뭐 이렇게 하락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하락이 제일 컸죠. 닷컴 버블 이후의 하락. 사실 서브프라임 때 하락은 굉장히 단기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S&P나 뭐 다우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자, 이런 아까 한국과 중국의 과거 지수를 흐름을 보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주가가 그렇게 뭐 가파른 우상향이 안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성장 성률이 높고 성장을 2배, 3배씩 하는 나라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그 과거 차트를 보면 그렇게 뭐 오히려 미국보다도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었죠. 이런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한국이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굉장히 뭐 10배, 100배 성장을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1인당 GDP나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증시를 상향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국은 회계가 신뢰가 없죠. 그 어떤 결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 장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후진적인 증시 환경이라는 것이 주주 위주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짧은 증시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주주보다는 오히려 대주주나 아니면 국가나 결국은 국가나 대주주가 그 상당한 그 기업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의 그 부를 국가나 대주주나 재벌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성장을 만약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의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우상향이 나왔다면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 같은 저출생의 고령화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젊은 층도 많고 국가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또 국민들도 그렇게 뭐 나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지도자만 리더십 있고 좀 똑똑한 지도자만 그 만난다면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단지 이제 그 국가가 성장한다고 그 국가의 그 증권 주식시장도 같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옛날 이 한국과 중국의 주가지수 흐름을 보면 그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뭐 100년 이상의 그 주식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역사 기간 동안 굉장히 선진적으로 증시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주주 친화적으로 뭐 배당이나 어떤 주주에 대한 공시나 신뢰성 있는 회계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간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터무니없는 뭐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대주주 중심의 어떤 어이없는 그런 행동들이 한국 주식의 그 주가를 디스카운트 시킨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단지 이제 성장하는 국가를 골라서 그 국가에다가 투자한다는 거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침몰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나라 주식에 투자해야지 하는 것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것이 어떤 버블이 났을 때 오히려 버블이 났을 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죠. 버블이란 게 뭐 하루 이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블이 클 때는 뭐 1년, 2년, 3년, 4년씩 지속되니까 어느
그 주식시장이 버블의 초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버블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하락할 때도 많이 뭐 계속 우상향만 한다고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죠. 변동성이 클 것이고, 버블의 이제 끝에서 버블이 꺾이고 날 무렵에 얼마나 엑시트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엑시트를 잘 하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또 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단기 하락을 하면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버블이 끝나고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면 이 시장은 일본같이 뭐 25년씩 우하향을 할 수도 있고, 중국같이 아직도 뭐 반토막도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 뭐 한국같이 버블이 꺼지고 뭐 한 3, 4년 하락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우상향의 대표적인 주식인 미국 같은 경우도 닷컴 버블 이후에 2008년까지는 계속 그 최고점, 2000년에 기록한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9년, 10년이죠. 서프라임의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상당한 우상향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핵심 사항은 결국 그겁니다. 어떠한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만약 개발도상국이라면 버블이 한 뭐 1년 정도 지속된 상황보다는 이제 막 버블이 끼기 시작해서 한 뭐 6개월 정도의 버블이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이제 적기이고, 버블이 끝나는 시기에는 이제 엑시 한 다음에는 엑시트 하고 나서 버블이 꺼지고 나서 뭐 굉장히 큰 하락이 있고 반등을 한다고 해도 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러는 것은 몇 년 동안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주식 장기 투자하는 국가별 아니면 엑스 전략을 가지고 그 장기 투자 전략을 주식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